너무너무 큰 사건이었던 사건이 되게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고요. 너무 작아서 기억도 안 났던 사건이 사실은 그 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그렇다면 일기를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 한 월이 끝나서 뭐 예를 들면 카드값 나갈 때 카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돼. 많은 것들도 또 그들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방송작가가 되려는 분들, 글을 쓰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역도 선수나 발레리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육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들 수 있는 근육,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 춤을 출 수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말을 하는 것, 뭘 보고 읽는 것, 그게 내 글쓰기의 근육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듣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읽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다,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꺼운 책, 독서, 열심히 해야 된다, 세계 전집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one of them. 이 글을 쓰는 잔 근육들을 키우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이 말을 들으시는 것, 엄마의 말을 듣는 것, 할머니의 말을 듣는 것, 회의 때 내가 습관적으로 물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그 잔근육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작가를 하려는 막내 작가, 방송 작가를 하려는 친구들한테 말부터 잘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느냐가 문체로 다 나와요. 대사로도 다 나오고. 축구 선수가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세계 문학 전집을 읽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어떻게 글쓰기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서 나는 일기는 안 써. 그랬더니 근데 어떤 분이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일기를 너무 열심히 쓰면 잘못된 글쓰기가 자기 글의 패턴으로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런 말도 맞긴 하겠다. 근데 제가 일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꾸준히 뭔가를 성실하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잘 쓰지 않고 누군가가 내 이 내밀한 고백을 볼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쓰지 않는데 그런데도 일기를 쓰는 게 작가로서의 어떤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는 추천하는 게 주기, 월기, 연기, 사기. 굳이 매일매일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무슨 일을 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 이번 달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달이었구나. 1년에 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봄 때는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여름 때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때는 이런 걸로 디프레스 돼 있고 얘랑 좀 사이가 벌어져서 되게 속이 상했다가 그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해가 졌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던 사건이 되게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고요. 너무 작아서 기억도 안 났던 사건이 사실은 그 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내가 일기를 부지런히 쓸 사람도 안 되고 여러 번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일기를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갔다 와서 한 번 쓰는. 목사님 설교 좀 재미없으면 설교 듣다가 좀 쓰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한 월이 끝나서 뭐 예를 들면 카드값 나갈 때 카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스터디언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도 또 그들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방식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헤어진 남자친구들에 대한 전사를 쓸 수도 있어요.
캐릭터 일기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기라는 거에 함몰되지 마시고 나만의 다른 이야기 쓰는 방식들을 개발하시면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웹툰이 되거나 또 하나의 웹소설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직업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좀 편향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작가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장도 안 되는데 또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신경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직업을 되게 사랑하는데 드라마 공채에 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드라마 공채에 대해서 방송국에 뽑혀가지고 1년 정도인가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수습기간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 작품을 갖고 와가지고 돌려보고 PD들이랑 회의하고 그러면서 어느 PD랑 좀 얘기가 잘 되면 연속곡으로 가거나 미니 시리즈로 가거나 이런 그런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요. 공채가 되고 나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구성 작가, 교양 작가, 다큐 작가를 하고 들어가니까 기승전결의 이야기의 개연성과 논리성과 구성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작가의 글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향해 가는 구성의 힘이 있어요. 제 직업의 첫 번째 원칙은 시청률이에요. 시청자가 여기서 돌릴까? 재미가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구성을 찾아요. 이 구성은 인과관계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그냥 찾으면 긴 논문이 되고 긴 설명문이 되고 긴 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분, 30분, 50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적 제약이라는 게 엄청난 텐션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1분밖에 스피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누군가와 1박 2일을 같이 다니면서 내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어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는 빼면서 설득력 있게 인과관계를 계속 몰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팀 안에서 교양 구성을 하다 와서 아무래도 이야기의 텐션감과 구성감이 좀 있다. 소재는 저쪽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사도 이쪽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50분 단막극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시작돼서 끝나는 점이 매우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균형 있게 쭉 간다. 안정감 있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맨눈으로 봤을 때의 질문과 그 특이점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랑 토론하는 일을 요새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라고도 하고 12구 참사라고도 하는 그 10월 29일날 벌어진 참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썼지만 100명 중에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나 신문을 장식할 그런 사고의 주인공이 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루하고 꾸준히 다가올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쓴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그날 그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 중에 24명만이 그런 식의 사고로 죽어요. 통계적으로는. 158명이 죽었다. 그러면 70만 명 중에 158명이에요. 확률로 봐서는. 그렇게 치면 1년에 대한민국에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30만 명 정도가 죽는데 2년하고 4개월 정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야 158명이 사고로 죽는 거예요. 2년 4개월 동안 70만 명이 죽어야지 벌어질 수 있는 사고사가 하필 제 책이 나오는 그날 그 새벽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한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구름이. 그래서 이 사고를 당한, 이 참사를 당한 희생의 이 상황이 거대한 구름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을 때 그 안성 쪽에 거래처가 있는 유골함 가게 주인분 인터뷰가 있거든요. 인양된 친구의 이름을 각인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이랑 생년월이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와서 누구누구 이름을 또 불러줘요. 누군가가 또 인양된 거야. 그리고선 그 친구의 이름을 각인하려고 딱 봤더니 그 친구가 인양되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인터뷰해 주신 분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저는 연기론을 믿거든요. 한국인의 밥상을 할 때 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연근. 근데 이게 연근이 연꽃의 뿌리잖아요. 이 진흙 밑에 있는 연근을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근이. 진흙 위에서 연꽃이 피고 이 밑에 있는 모든 뿌리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1.9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게 숙제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도 그냥 듣고 이렇게 한쪽으로 젖혀두세요. 이건 절대 뭐 바이블도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자기 개발하는 영상을 계속 열심히 본다. 내가 계속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본다. 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내가 자기 개발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걸 실천하는 것. 어디서 막 3가지, 5가지, 뭐 1가지 이것만 알아두면 이렇게 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고 저도 오늘 좀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하고도 다르고 어떤 연예인하고도 다르고 어떤 성공한 작가하고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